음악 나레이터, 혹시 약속 없이 누군가 집으로 찾아온다는 초인종 소리에 반가움보다 덜컥 마음이 내려앉은 경험 없으신가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게 되고 마음속으로는 지금은 좀 힘든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경험하며 혹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심한 이기적인 사람인 것은 아닐까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예고 없는 방문객을 선뜻 반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뒤에 숨겨진 영혼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히 나는 내향적이야, 혹은 사교성이 부족해라는 얄팍한 자기 진단을 넘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도 지혜로운 심리적 역동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저희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항상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생각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칼 융이 안내하는 우리 마음의 깊은 세계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융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반응에는 저마다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객을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 역시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바로 개성화 과정입니다. 개성화란 세상의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맞춰진 내가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에 걸친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과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성숙의 과정이죠. 이 개성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내향성과 외향성의 균형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이 두 가지 성향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더 발달하여 주로 사용될 뿐 어느 쪽이 더 우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문객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은 대부분의 경우 내향적 에너지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사람을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접근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매우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심리적 보호 장치일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의 에너지는 마치 깊고 고요한 우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이 그 안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차오릅니다. 이 에너지는 외부로 분산되기보다는 내부로 집중되면서 깊은 사색과 성찰, 그리고 창조적인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방문객은 바로 이 고요한 우물에 예고 없이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잔잔했던 수면은 파문을 일으키고 맑았던 물은 흐려지며 그 깊은 고요함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융은 이를 에너지의 방향성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내향적 에너지가 내부 세계로 향하며 자기 인식과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외부의 자극은 이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급격히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사람을 갑자기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는 셈이죠. 더 나아가 융은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그림자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라 여겨 억압해온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고 싶다는 욕구는 사실 매우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종 이러한 욕구를 이기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규정하곤 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개인의 경계보다 관계의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압박받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하고 그것을 마치 부끄러운 비밀처럼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이 그림자를 외면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성화, 즉 온전한 나로 성장하는 과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문객을 부담스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 마음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아마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필요해. 외부의 요구에 맞추느라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재충전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타인의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지쳐있는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해.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내면의 외침은 전혀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영혼이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인 셈입니다. 마치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햇빛과 물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멈추고 깊은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밤의 시간을 필요로 한 것처럼 우리의 정신 또한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뿐만 아니라 고요 속에서 내면으로 침잠하는 여행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SNS를 통해 24시간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울리는 업무 메시지와 사회적 의무들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마음은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우리 정신의 지극히 건강한 자기 보호 본능일 수 있습니다.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을 뜻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각기 다른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페르소나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강하게 쓰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가면을 벗고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연기를 해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페르소나 사이의 간극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방문객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페르소나, 즉 친절하고 사교적인 주인이라는 가면을 급하게 찾아 쓰도록 강요합니다. 편안한 잠옷차림으로 소파에 누워있던 나의 본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예에 바르고 상냥한 모습으로 상대를 맞이해야 하는 연극 무대에 강제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의식은 이 상황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기 힘들어. 잠시만이라도 좋으니 진정한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간절한 신호를 보냅니다. 방문객에 대한 거부감은 바로 이 무의식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융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그런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재충전이 꼭 필요한 날이라 아쉽지만 다음에 편한 시간에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매우 성숙하고 지혜로운 관계 맺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 뒤에는 사실 수만 년에 걸쳐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정교한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원시 시대를 살던 우리 조상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맹수와 적대적인 부족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성역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고 없는 방문자는 곧 잠재적인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물론 현대의 방문객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장 깊숙한 곳, 원시적인 감정과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여전히 수만 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편도체의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측 가능한 것 안전, 예측 불가능한 것 위험. 따라서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우리가 느끼는 1차적인 긴장감과 경계심은 결코 잘못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년간 우리 인류를 생존시켜온 매우 정교한 위험 감지 시스템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영역성이라는 본능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거의 모든 동물은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침범당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나의 생각과 감정, 시간이 보장되는 심리적 영역입니다. 예고 없는 방문은 이 모든 영역이 동시에 침범당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우리는 본능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적 영역의 침범은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하루 리듬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 온전히 쉬는 시간,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 예고 없는 방문은 이 섬세한 내면의 교향곡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전혀 다른 악보를 연주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방문이 즐거울 수 있다 하더라도 내면의 조화로운 리듬이 깨어지는 것 자체는 상당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라도 누가 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깜짝 방문을 했다면 어떨까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당황스럽겠지만 곧 반가움과 기쁨이 그 마음을 압도할 것입니다. 반면 그저 얼굴만 아는 사이거나 관계가 다소 불편한 사람이 찾아온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우리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정교한 사회적 계산을 순식간에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 만남을 위해 내가 투자해야 하는 에너지와 여기서 얻는 기쁨의 비율은 어떠한가? 이 사람은 꾸미지 않은 나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인가? 이런 복잡한 계산의 결과가 바로 방문객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계산에서 에너지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부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마음은 사실 우리의 한정된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관리하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의 일부인 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감정의 또 다른 이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방문객에 대한 거부감이 과도한 완벽주의나 타인의 평가에 대한 깊은 불안에서 비롯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을 보여주기 싫어, 화장하지 않은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력적인 대화를 이끌 자신이 없어. 이런 걱정들이 방문객에 대한 부담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방문객 자체가 아니라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만 타인과 만나야 한다는 우리 내면의 과도한 자기 검열과 강박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되는 소셜미디어 속삼과 자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불안은 더욱 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완벽한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내어 보이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서로가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행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 모든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 앞에서 망설이는 자신을 발견할 때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에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 이 순간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이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라면 그것을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 그 답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어쩌면 그 문 뒤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새로운 연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모든 사람을 언제나 활짝 웃으며 환영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문을 닫을지를 스스로의 상태에 따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게 정중하게 지켜나가는 용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더 진정성 있는 관계로 이끌어줄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 시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안정을 먼저 확보해야만 타인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더 깊이 사랑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깊은 관심이 있었기에 이처럼 의미 있는 마음의 탐험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방문객에 대한 여러분만의 솔직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통찰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함께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음악 나레이터, 혹시 약속 없이 누군가 집으로 찾아온다는 초인종 소리에
반가움보다 덜컥 마음이 내려앉은 경험 없으신가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게 되고 마음속으로는 지금은 좀 힘든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경험하며 혹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심한 이기적인 사람인 것은 아닐까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예고 없는 방문객을 선뜻 반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뒤에 숨겨진 영혼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히 나는 내향적이야, 혹은 사교성이 부족해라는 얄팍한 자기 진단을 넘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도 지혜로운 심리적 역동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저희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항상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생각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칼 융이 안내하는 우리 마음의 깊은 세계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융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반응에는 저마다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객을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 역시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바로 개성화 과정입니다. 개성화란 세상의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맞춰진 내가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에 걸친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과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성숙의 과정이죠. 이 개성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내향성과 외향성의 균형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이 두 가지 성향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더 발달하여 주로 사용될 뿐 어느 쪽이 더 우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문객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은 대부분의 경우 내향적 에너지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사람을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접근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매우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심리적 보호 장치일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의 에너지는 마치 깊고 고요한 우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이 그 안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차오릅니다. 이 에너지는 외부로 분산되기보다는 내부로 집중되면서 깊은 사색과 성찰, 그리고 창조적인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방문객은 바로 이 고요한 우물에 예고 없이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잔잔했던 수면은 파문을 일으키고 맑았던 물은 흐려지며 그 깊은 고요함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융은 이를 에너지의 방향성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내향적 에너지가 내부 세계로 향하며 자기 인식과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외부의 자극은 이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급격히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사람을
갑자기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는 셈이죠. 더 나아가 융은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그림자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라 여겨 억압해온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고 싶다는 욕구는 사실 매우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종 이러한 욕구를 이기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규정하곤 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개인의 경계보다 관계의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압박받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하고 그것을 마치 부끄러운 비밀처럼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이 그림자를 외면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성화, 즉 온전한 나로 성장하는 과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문객을 부담스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 마음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아마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필요해. 외부의 요구에 맞추느라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재충전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타인의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지쳐있는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해.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내면의 외침은 전혀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영혼이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인 셈입니다. 마치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햇빛과 물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멈추고 깊은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밤의 시간을 필요로 한 것처럼 우리의 정신 또한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뿐만 아니라 고요 속에서 내면으로 침잠하는 여행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SNS를 통해 24시간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울리는 업무 메시지와 사회적 의무들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마음은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우리 정신의 지극히 건강한 자기보호 본능일 수 있습니다.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을 뜻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각기 다른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페르소나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강하게 쓰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가면을 벗고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연기를 해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페르소나 사이의 간극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방문객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페르소나, 즉 친절하고 사교적인 주인이라는 가면을 급하게 찾아 쓰도록 강요합니다. 편안한 잠옷차림으로 소파에 누워있던 나의 본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예에 바르고 상냥한 모습으로 상대를 맞이해야 하는 연극 무대에 강제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의식은 이 상황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기 힘들어. 잠시만이라도 좋으니 진정한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간절한 신호를 보냅니다. 방문객에 대한 거부감은 바로 이 무의식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융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그런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재충전이 꼭 필요한 날이라 아쉽지만 다음에 편한 시간에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매우 성숙하고 지혜로운 관계 맺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 뒤에는 사실 수만 년에 걸쳐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정교한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원시 시대를 살던 우리 조상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맹수와 적대적인 부족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성역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고 없는 방문자는 곧 잠재적인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물론 현대의 방문객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장 깊숙한 곳, 원시적인 감정과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여전히 수만 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편도체의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측 가능한 것 안전, 예측 불가능한 것 위험. 따라서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우리가 느끼는 1차적인 긴장감과 경계심은 결코 잘못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년간 우리 인류를 생존시켜온 매우 정교한 위험 감지 시스템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영역성이라는 본능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거의 모든 동물은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침범당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나의 생각과 감정, 시간이 보장되는 심리적 영역입니다. 예고 없는 방문은 이 모든 영역이 동시에 침범당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우리는 본능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적 영역의 침범은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하루 리듬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 온전히 쉬는 시간,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 예고 없는 방문은 이 섬세한 내면의 교향곡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전혀 다른 악보를 연주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방문이 즐거울 수 있다 하더라도 내면의 조화로운 리듬이 깨어지는 것 자체는 상당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라도 누가 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깜짝 방문을 했다면 어떨까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당황스럽겠지만 곧 반가움과 기쁨이 그 마음을 압도할 것입니다. 반면 그저 얼굴만 아는 사이거나 관계가 다소 불편한 사람이 찾아온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우리 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정교한 사회적 계산을 순식간에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 만남을 위해 내가 투자해야 하는 에너지와 여기서 얻는 기쁨의 비율은 어떠한가? 이 사람은 꾸미지 않은 나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인가? 이런 복잡한 계산의 결과가 바로 방문객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계산에서 에너지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부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마음은 사실 우리의 한정된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관리하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의 일부인 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감정의 또 다른 이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방문객에 대한 거부감이 과도한 완벽주의나 타인의 평가에 대한 깊은 불안에서 비롯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을 보여주기 싫어, 화장하지 않은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력적인 대화를 이끌 자신이 없어. 이런 걱정들이 방문객에 대한 부담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방문객 자체가 아니라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만 타인과 만나야 한다는 우리 내면의 과도한 자기 검열과 강박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되는 소셜미디어 속삼과 자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불안은 더욱 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완벽한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내어 보이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서로가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행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 모든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 앞에서 망설이는 자신을 발견할 때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에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 이 순간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이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라면 그것을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 그 답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어쩌면 그 문 뒤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새로운 연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모든 사람을 언제나 활짝 웃으며 환영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문을 닫을지를 스스로의 상태에 따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게 정중하게 지켜나가는 용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더 진정성 있는 관계로 이끌어줄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 시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안정을 먼저 확보해야만 타인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더 깊이 사랑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깊은 관심이 있었기에 이처럼 의미 있는 마음의 탐험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방문객에 대한 여러분만의 솔직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통찰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함께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음악 나레이터, 혹시 약속 없이 누군가 집으로 찾아온다는 초인종 소리에
반가움보다 덜컥 마음이 내려앉은 경험 없으신가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게 되고 마음속으로는 지금은 좀 힘든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경험하며 혹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심한 이기적인 사람인 것은 아닐까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예고 없는 방문객을 선뜻 반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뒤에 숨겨진 영혼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히 나는 내향적이야, 혹은 사교성이 부족해라는 얄팍한 자기 진단을 넘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도 지혜로운 심리적 역동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저희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항상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생각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칼 융이 안내하는 우리 마음의 깊은 세계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융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반응에는 저마다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객을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 역시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바로 개성화 과정입니다. 개성화란 세상의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맞춰진 내가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에 걸친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과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성숙의 과정이죠. 이 개성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내향성과 외향성의 균형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이 두 가지 성향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더 발달하여 주로 사용될 뿐 어느 쪽이 더 우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문객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은 대부분의 경우 내향적 에너지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사람을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접근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매우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심리적 보호 장치일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의 에너지는 마치 깊고 고요한 우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이 그 안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차오릅니다. 이 에너지는 외부로 분산되기보다는 내부로 집중되면서 깊은 사색과 성찰, 그리고 창조적인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방문객은 바로 이 고요한 우물에 예고 없이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잔잔했던 수면은 파문을 일으키고 맑았던 물은 흐려지며 그 깊은 고요함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융은 이를 에너지의 방향성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내향적 에너지가 내부 세계로 향하며 자기 인식과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외부의 자극은 이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급격히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사람을
갑자기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는 셈이죠. 더 나아가 융은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그림자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라 여겨 억압해온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고 싶다는 욕구는 사실 매우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종 이러한 욕구를 이기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규정하곤 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개인의 경계보다 관계의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압박받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하고 그것을 마치 부끄러운 비밀처럼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이 그림자를 외면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성화, 즉 온전한 나로 성장하는 과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문객을 부담스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 마음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아마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필요해. 외부의 요구에 맞추느라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재충전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타인의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지쳐있는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해.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내면의 외침은 전혀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영혼이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인 셈입니다. 마치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햇빛과 물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멈추고 깊은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밤의 시간을 필요로 한 것처럼 우리의 정신 또한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뿐만 아니라 고요 속에서 내면으로 침잠하는 여행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SNS를 통해 24시간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울리는 업무 메시지와 사회적 의무들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마음은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우리 정신의 지극히 건강한 자기 보호 본능일 수 있습니다.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을 뜻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각기 다른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페르소나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강하게 쓰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가면을 벗고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연기를 해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페르소나 사이의 간극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방문객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페르소나, 즉 친절하고 사교적인 주인이라는 가면을 급하게 찾아 쓰도록 강요합니다. 편안한 잠옷차림으로 소파에 누워있던 나의 본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예에 바르고 상냥한 모습으로 상대를 맞이해야 하는 연극 무대에 강제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의식은 이 상황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기 힘들어. 잠시만이라도 좋으니 진정한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간절한 신호를 보냅니다. 방문객에 대한 거부감은 바로 이 무의식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융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그런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재충전이 꼭 필요한 날이라 아쉽지만 다음에 편한 시간에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매우 성숙하고 지혜로운 관계 맺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 뒤에는 사실 수만 년에 걸쳐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정교한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원시 시대를 살던 우리 조상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맹수와 적대적인 부족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성역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고 없는 방문자는 곧 잠재적인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물론 현대의 방문객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장 깊숙한 곳, 원시적인 감정과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여전히 수만 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편도체의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측 가능한 것 안전, 예측 불가능한 것 위험. 따라서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우리가 느끼는 1차적인 긴장감과 경계심은 결코 잘못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년간 우리 인류를 생존시켜온 매우 정교한 위험 감지 시스템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영역성이라는 본능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거의 모든 동물은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침범당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나의 생각과 감정, 시간이 보장되는 심리적 영역입니다. 예고 없는 방문은 이 모든 영역이 동시에 침범당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우리는 본능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적 영역의 침범은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하루 리듬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 온전히 쉬는 시간,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 예고 없는 방문은 이 섬세한 내면의 교향곡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전혀 다른 악보를 연주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방문이 즐거울 수 있다 하더라도 내면의 조화로운 리듬이 깨어지는 것 자체는 상당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라도 누가 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깜짝 방문을 했다면 어떨까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당황스럽겠지만 곧 반가움과 기쁨이 그 마음을 압도할 것입니다. 반면 그저 얼굴만 아는 사이거나 관계가 다소 불편한 사람이 찾아온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우리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정교한 사회적 계산을 순식간에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 만남을 위해 내가 투자해야 하는 에너지와 여기서 얻는 기쁨의 비율은 어떠한가? 이 사람은 꾸미지 않은 나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인가? 이런 복잡한 계산의 결과가 바로 방문객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계산에서 에너지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부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마음은 사실 우리의 한정된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관리하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의 일부인 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감정의 또 다른 이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방문객에 대한 거부감이 과도한 완벽주의나 타인의 평가에 대한 깊은 불안에서 비롯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을 보여주기 싫어, 화장하지 않은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력적인 대화를 이끌 자신이 없어. 이런 걱정들이 방문객에 대한 부담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방문객 자체가 아니라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만 타인과 만나야 한다는 우리 내면의 과도한 자기 검열과 강박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되는 소셜미디어 속삼과 자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불안은 더욱 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완벽한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내어 보이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서로가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행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 모든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 앞에서 망설이는 자신을 발견할 때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에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 이 순간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이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라면 그것을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 그 답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어쩌면 그 문 뒤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새로운 연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모든 사람을 언제나 활짝 웃으며 환영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문을 닫을지를 스스로의 상태에 따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게 정중하게 지켜나가는 용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더 진정성 있는 관계로 이끌어줄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 시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안정을 먼저 확보해야만 타인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더 깊이 사랑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깊은 관심이 있었기에 이처럼 의미 있는 마음의 탐험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방문객에 대한 여러분만의 솔직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통찰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함께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음악 나레이터, 혹시 약속 없이 누군가 집으로 찾아온다는 초인종 소리에
반가움보다 덜컥 마음이 내려앉은 경험 없으신가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게 되고 마음속으로는 지금은 좀 힘든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경험하며 혹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